안 좋은 사인이 있어요. 숨 못 쉬면 여기 원래 안 쓰는 근육이 있거든요. 숨 쉴 때 고개 막 들었다 나왔다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알레르기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숨 차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장합니다. 살릴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아니면은 당장은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급 사인입니다, 이게. 혈압이 떨어진 환자가 오면 그렇죠. 중증 환자. 또 혈압 떨어져서 왔는데 심정지가 발생하면 더더욱 그렇고, 그때는 저희가 응급실에 중증도 분류가 있거든요. 중증도 분류 도구를 케이타스라고 부릅니다.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은 소생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바로 개입해야 되는 최고 우선순위 환자. 그래서 심정지 환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환자의 나이, 병력, 증상의 발현 시간,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 환자가 보여주는 신체 활력 징후군, 혈압, 호흡수, 심박수, 체온,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환자를 많이 봐야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낯빛만 봐도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뭔가 긴장되는 환자가 있어요. 직관. 그 직관이 그냥 근거 없는 직관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워닝 사인을 캐치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환자들이 오면 분위기가 바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5세 할머니인데 화장실에 용변 보러 가셨다가 배 아프다고 하면 쓰러졌대요. 꼭 왔어요. 근데 혈압이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왔는데 할머니는 배를 크게 아파하는 것 같진 않아. 이제 그러면 다른 더 뭐 예를 들면 소아 열성경련 환자 있으니까 여기 먼저 봅시다. 여기를 왔는데 아니다고, 여기 봐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환자는 복부 대동맥이라고 있어요. 심장에서 이렇게 큰 혈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배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간혹 가다가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센 피가 쭉쭉 가니까 늘어난 포치를 갖다 벽을 찢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참수한다고 칼로 목을 이렇게 치면 피가 촥 솟잖아. 2m, 3m. 이게 배 속에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수술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도 살릴 가능성은 더 되게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당장은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목소리가 포테이토 보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답답한 목소리예요. 목이 좀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급 사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숨을 쉬는 기도, 이게 부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흡입화상 불난데 오래 있다가 뜨거운 연기 마셔가지고 점막이 부어서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진행해서 온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등골이 서늘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목이 아프다고 왔는데 목에 숨구멍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숨 못 쉬어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관삭관이라고 해서 목 쪽에다 튜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막혀갖고. 그리고 목 안에 편도가 다 농차갖고 부어서 기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을 그래서 쬐어요. 여기로 쬐가지고 관을 일로 넣어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다행히 이제 그분은 그게 됐고. 근데 이런 경우 성인이면 그나마 아무리 힘들어도 난데, 소아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소아도 컹컹 개기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기침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크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두염 중에 하나인데, 감별을 잘해야 되는 게, 농 같은 게 차가지고 기도가 완전히 쫙 다 막혀버리면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어른보다 심해요. 심해지는 게. 치료 잘 되면 낫는 것도 더 잘 되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놓치면 안 되니까 식은땀이 쭉 흐르는 그런 환자들이죠. 안 좋은 사인이 있어요. 숨 못 쉬면 여기 원래 안 쓰는 근육이 있거든요. 부근이라고. 숨 쉴 때 고개 막 들었다 나왔다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알레르기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근데 복숭아를 먹은 거인지 모르고 두드러기만 한 거면 상관없는데 그냥 숨 차다고 와요. 입술이 막 오리같이 이렇게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장합니다. 왜냐면 이거 부었다는 얘기는 여기도 붓고 숨도 이제 못 쉬면 숨골 막히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삭관 해야 될 수도 있고, 보통 쓰는 것보다 더 센 약을 쓰는데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환자들이 오면 긴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일단 안타까운 게요, 자살사고자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해해갖고 오시거든요. 그냥 심플한 거는 술에다가 약 먹고, 아니면은 노인일수록 방법이 잔인해요. 그것도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노인분들은 뭔가 시도를 하면 진짜로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해. 목을 매달든지, 목 매달고 오면 잠깐이어도 이유가 안 좋습니다. 거의 못 살려요. 젊으면 몸이 버티니까 심장이 와도 결국 뇌가 죽기 때문에 못 살립니다, 대부분. 이런 자살사고나 이러는 경우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대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이랑 관련 많고요.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랑 관련 많거든요. 근데 가정이 불우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이 불우한데 비관해서 약을 먹었어요. 하고 팔을 끊든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못 해줘. 이거는 악순환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분 젊었어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남자분이었는데 가족사가 우울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환자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그걸 핀 거예요. 모아서. 근데 같이 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사람만 살아서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검사에서 이제 뇌가 손상이 많이 됐길래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건 뇌사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단기간에 빨리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결국 퇴원을 했었는데요. 한 2, 3주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식물인간으로. 결국은 나빠져 버려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환자가 많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환자가 있는데요. 드라마틱했었는데 옛날에 지금도 가끔 생각나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전임의 과정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바쁜 응급실 안으로 목이 칼이 찔린 환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맞고 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을 펴갖고 내연녀가 있었는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니까 내연녀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병원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목을 찌른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눕혔죠. 검사하려고. 그리고 처방을 내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얘기했던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찌른 거예요. 심장을.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흉부외과 교수님을 제가 호출을 했었는데 그 얼굴빛이 살색이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냥 검게 돼버리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나중에 이 분쟁 때문에 법적 소송이 서로 걸렸었나 봐요. 사망한 환자 측 가족들이랑 살인한 쪽 측이랑 심신미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검에 보니까 대동맥이 절단돼서 사망했대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응급실에 중환자 구역이 있거든요. 중환자 구역과 일반 구역을 가르는 격리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거기 들어간 거죠. 지금이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물론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험에 있었던 얘기고 불과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 후에 이제 병원에 그게 생긴 거예요. 비밀번호 눌러야 이제 중증구역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교통사고를 난 환자 중에 머리에 피가 나고 있다 환자가 그럼 두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으켜가지고 안 치려고 하거나 목을 꺾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경추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저혈당 쇼크 같은 걸로 실신하시는 분들이나 그걸로 인해서 경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의식이 명료하면 모르겠어요. 명료했는데 혈당 쟀더니 막 40이다 50이다 그러면 먹는 걸로 하는 부분은 의식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환자가 좀 처지거나 의식이 좀 불명료하다 그럴 때는 뭘 먹이시면 안 됩니다. 흡인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흡인돼가지고 나중에 흡인성 폐렴 생길 수도 있고요. 질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쇼크 포지션이라고 있거든요. 환자가 몸의 혈장량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열사병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쨍쨍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많이 쬐가지고 생긴다기보다 구름이 끼면서 습하잖아요. 그럼 더워. 뭐 30도, 31도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정도의 날씨인데 특히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건물 안에 이렇게 좀 밀폐된 곳에 있어가지고 더운 환경에 있으면 열사병이 잘 옵니다.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환자를 차가운 물통, 베스트탑 같은 데 담궈도 안 돼. 심장 쪽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요. 약간 미지근한 물 같은 거나 약간 서늘한 물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스프레이 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드려야 돼. 의식이 이제 처진 경우는. 뭘 먹이진 마시고요. 병원에 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쿨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줄 꼽아가지고 방광도 막 세척하면서 차가운 걸로 쿨링하고 체온 조절한다고 하면서 도움해준다고 하면서 환자가 이제 의식이 명료하지가 않은데 찬물에다 빠뜨려 버린다. 그거 좀 위험합니다.